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3일 서울 토요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루가 정말 기네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지는데 정말 이 시간만큼은 정말 기다려집니다. 이 시간만큼은. 자, 그래서 역시 오늘 토요 경마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방송을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공략 경주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2경주를 첫 번째 강공략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4경주 오늘 첫 번째 준비된 A급입니다. 여기에 8경주, 9경주.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11경주입니다. 자,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 11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메인 제 11경주 하이라이트 강공략 A급 메인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A급 선정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웠던 경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좀 아쉬웠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토요 경마 마지막 경주 또는 1호 서울 경마 마지막 경주에 거의 9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다 잡은 고기를 딱 놓치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자, 그 모든 아쉬움을 오늘 11경주 하이라이트 A급 메인에서 확실하게 정말 만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노림수의 강공략 경주입니다. 11경주. 그리고 오전장에는 4경주에 강하게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마 1경주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이고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한 데 마필이 많죠. 현재 뭐 실전에서 입상인 겸 있는 마필이 바로 외곽인 6번 비바청수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게 능력차가 그야말로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경주마의 기본적인 잠재력 평가라든가 전개 예측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내측엔 2번 바이롱스타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여기에 5번 원평누리, 6번 비바청수, 외곽에 있는 10번 오썸 크레딧. 저는 단언컨대 데뷔전에서 비바청수라는 마필이 준우승의 성적으로 입상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단언컨대 기본적인 능력은 2번입니다. 바이롱스타. 자, 이 마필의 잠재력을 저는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 정도로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거의 추진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스타트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그리고 이제 신마 경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마필의 앞벽, 힘찬 정도, 직진성, 게다가 모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여건인데,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빠른 강점이 있고요. 게다가 내측 게이트 이점에 기본적인 걸음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저는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2번 마필이고, 뒷심의 경쟁력도 상당히 강하게 갖추고 있는 마필이 2번이고요. 저는 1경주는 자,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2번입니다. 바이롱스타를 가장 강력하게 인정합니다. 바이롱스타. 여기서 이제 2위권 경쟁에 나설 마필들이 5번 원평누리에 따른 선행 버티기, 그리고 6번 비바청수, 그리고 10번인데, 글쎄요, 10번이 2역 기수, 그리고 6번이 또 13조 마방의 이영 조교사. 좀 고민스럽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썸 크레딧 같은 경우가 주행사를 3번 만에 통과를 했는데, 3번째 주행사 때는 걸음이 좋긴 했습니다만, 뭔가 아직은 좀 강하게 믿고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미흡해 보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리고 이제 유일한 보병 마필 말이 9번 썬더스톰.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에 올라올 수 있는 추입형 마필을 본다면은 발이 3번 소프트 파워, 그리고 외곽에는 9번 썬더스톰인데, 이 썬더스톰이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는 마체가 좀 왜소하긴 한데, 뭐 충분히 1200m에서는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뒷심의 완성도는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 이번 경주가 선두경합이 상당히 불가피한 레이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종반에 취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필, 특히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삼복 공략이 있어는 필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마필 9번 썬더스톰입니다. 자, 그래서 1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혼전도가 높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자, 1경주는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2번 바이롱스타입니다.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누림수의 마필은 6번, 5번, 그리고 9번 3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5번, 9번이고,
여기에 복병은 9번 마필. 뭐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삼복 공략을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는 필히 안고가 줘야 됩니다. 9번 마필. 축은 2번 마필 인정하고요. 6번, 5번, 9번 이렇게 간명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됐고요. 이번 경주 첫 번째 예골졌던 강공략 경주입니다. 첫 번째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인기 맛비 간의 접전 경주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경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주는 정말 하이라이트급 메인이고요. 특히 이런 이 경주 눈에 띄는 노림수의 복병 맛비이 있다면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 속에 노림수의 경주가 중간중간에 꽂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바로 2번 이 경주가 첫 번째 노림수의 복병 맛비를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역시 편성이 이렇게 강하진 않은 레이스로 보여지는데 현재 주목할 맛비는 두 맛비입니다. 바로 3번 마이티봄 그리고 6번 서천다이언.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뒤의 맛비는 저는 강하게 인정을 하긴 합니다만 충마로서의 믿음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서천다이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내용만 놓고 보면 썩 그렇게 내용이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직전에도 다습줄의 선행 전개가 편했습니다. 그런데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었고요. 종반의 타임과 사망 타임이 다습줄을 감안해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기록이 아니었죠. 그 전 경주 다습줄의 지원 F타임이 14초입니다. 사망 타임이 38초 4 역시 빠른 기록이 아니었죠. 자 물론 편성이라는 거는 경마라는 거는 이제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을 봐줘야 되는데 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6번 마필을 강하게 믿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자, 내측에 있는 말이 3번 마이티봄. 딱 직전 경주에 이 성적이 이 마필의 능력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건조한 줄에 1200m 레이스에 1분 16초 2. 그리고 종반의 걸음이 아주 이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끈끈하게 걸음이 나오는 모습. 딱 이 정도의 걸음이 마이티봄의 저는 능력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티봄. 딱 이 정도의 수준이고요. 여기서 필히 주목할 맛별발이 7번입니다. 내기레킹. 물론 이제 내기레킹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밖에 없죠. 성적이. 그러면 이 맛비를 뭐 때문에 믿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미 이 맛비는 주행사 때 상당히 많은 거를 보여줬습니다. 주행사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기본의 능력을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맛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전에 내기레킹은 특유의 선행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장점은 선행력인데 그 선행 전개가 전혀 안 되던 모습이었고요. 후미권에 있다가 그대로 종말에도 추진이 약했던 모습. 그런데 비록 하위권에 있긴 했습니다만 구간별 타임을 놓고 보면은 아주 이렇게 뭐랄까 형편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이 이 편성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특유의 그런 스피드 또는 순발력과 이마필의 뒷심을 고려해봤을 때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조건 7번 내기리킹은 무조건 이번 경기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자, 오늘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고만고만한 마피 간의 경쟁에서 딱 믿음이 가는 마피. 자, 이 마피는 정말 확신이 있겠다. 라고 하는 마피는 좀 자신있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 이경주는 말이 7번 내기르킹입니다. 이 마피를 저는 강하게 함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정도로 3번 마이티봄, 7번 내기르킹, 6번 서천라이언, 이 3대의 마피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내기르킹이 절대적으로 밀릴 이유는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댓글은 아무래도 이제 3번, 6번이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뭐 4번 마필 정도가 팔릴 텐데 능력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주목하는 보병 마필은 바로 5번 크레이지샤입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 3목으로서는 필히 안고가 줘야 되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크레이지샤 같은 경우에는 주행사 때 스타트가 느리지가 않았었고요. 근데 이 마필이 스피드가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출발은 느리지가 않은데 대하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스피드가. 그런데 중반의 탄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 이거 데뷔 전의 영상을 보면 거의 뭐 상대 마필은 저기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 마필도 여기서 뛰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거의 엄청난 격차로 꼴찌로 따라옵니다. 이 정도로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이 과연 종반에는 어떤 걸음일까? 라고 했는데 거의 카메라가 안 보였지만은 끝날 때쯤 딱 보면은 순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고 걸음 자체가 지원해부 타임이 12초 7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마필이 현재 GM사 때 보여줬던 그런 스타트 능력과 스피드라면 이 정도만 발휘가 돼도 이거는 복병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마필이 5번 크레이시아입니다. 자, 이 경주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이고요. 저에 따른 노림수는 네기레킹입니다. 네기레킹의 잠재력과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네이살이 있고 우선적으로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마필 3번이죠. 6번 3번 여기에 복병은 5번이다. 크레이시아 종반의 추임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7번 네기레킹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약해도 너무너무 약한 편성이네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고 자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리가 1400m 레이스다 보니까는 와 이거 과연 어떤 마필을 믿어야 될 것인가 정말 이번 경주는 고민스러운 경주입니다. 여러분께 대략적으로 한번 풀어드린다면 먼저 거리는 그냥 먼저 차치하고 그냥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주목할 마필은 3두입니다. 1번 슈퍼원 51조 마마의 마필 그리고 6번 원더풀 레이스 마찬가지로 51조 마마의 마필입니다. 또한 1번과 6번 마필이 같은 목장에 나온 마필이죠. 노 목장 그리고 외곽 있는 발이 8번 라운드 점프라는 마필.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번, 6번, 8번의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리가 되겠죠. 자 이게 고민스러운 게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라운드 점프라는 마필이 종반의 추임력이 좋죠. 그래서 이제 1400을 보면은 이 마필이 그나마 유리한 건 맞습니다. 유리한 건 맞지만은 그래서 이 마필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압도적으로 능력이 우위에 있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미흡해 보입니다. 이 마필 또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3경주는 그렇게 크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크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편성이 너무 약하고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고 그래도 1번, 6번, 8번에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복병 마필 한도로 여러분께 설명 들어본다면은 발이 7번 투투 썬더입니다. 제가 이 투투 썬더라는 마필은 딱 한 가지를 보는 게 뭐냐면 투투 썬더는 데뷔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이었죠. 이때 당시 이 마필이 GM사를 합격한 다음에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 이 8월 18일 때 GM사 때 이때 이 마필이 스타트가 정말 빨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빨랐었고요. 자, 물론 이제 종반에는 추진을 계속 가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걸음으로 합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항상 그렇죠. 이렇게 약한 편성에서는 기습적으로 나서는 마필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와 이거 어떤 마필이 그나마 복병일까? 라고 고민했지만은 최근의 투투 썬더는 그 특유의 GM사 때 보여줬던 그 선행력이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이 마필이 발휘된 적이 없습니다. 된 적이 없다? 안 했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실전이 그렇습니다. 선행 전개를 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 게 이 정도 약한 편성이면은 투투 썬더나 마필이 만약에 때리고 나와가지고 선행을 정말 받았을 때는 어떤 걸음이었을까?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투투 썬더가 11월 4일도 라운드 점프라는 마필가 4만 신차를 보였고요. 그리고 직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투투 썬더라는 마필이 안 될 이유가 없죠. 그 정도로 어려운 데 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가볍게 이렇게 추천드리겠는데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1번 슈퍼원 그리고 원더풀 레이스 라운드 점프 맞습니다. 이 3두의 마필 얼핏 보면 3파전인데 뚜렷하게 믿음이 가는 마필은 없다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요. 그러면은 7번은 기본적인 축을 해서 복승식 3복승식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번을 축으로 3복승식으로 들어간다면 몇 방 안 되죠? 7번, 1번, 6번, 7번, 1번, 8번, 7번, 6번, 8번 딱 3방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마필들이 2, 3등을 한다? 그런 예측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일하게 7번 마필이 선행력이 좋은데 그동안에 꾸준히 따라가는 모습이었었고 그런데 직전 같은 경우에는 선행 전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 인기순위 거의 1위 마필 또는 인기 마필 라운드 점프하는 마필과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그나마 7번 마필을 주의 깊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 마필 중에 믿음이 가는 마필들이 없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무리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3경주 저는 그나마 보병 마필은 7번이라 투투선도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오전장에 가장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그러면 4경주 정말 노림수의 마필이 나오고 있고요. 항상 이게 노림수의 마필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편성 거리 다 이게 적합해야 되는데 딱 정말 제가 노리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이 편성 자체는 자 한번 여러분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기로 먹는 마필이 두 마리죠. 바로 3번 참 좋은 인연 그리고 외곽 있는 10번 아크로마린. 이 뒤에 마필이 같은 경주를 치른 적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고 아크로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마필의 최선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 마필들의 현재 힘찬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최선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리는 제가 볼 때는 1200거리. 1200거리가 이 마필들한테는 가장 최적의 거리로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고요. 근데 이번 경기의 거리는 1300m로 있어야 되겠죠. 저는 참 좋은 인형과 아크로마린의 능력은 거의 동격으로 봅니다. 뭐 누가 뚜렷하게 낫다라고 할 거 없이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이 대 마필은요. 그러면 주목할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2번 토르의 망치 그리고 5번 강철력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뒤의 마필은 1300의 거리가 정말 유리한 마필이고요. 특히 5번 마필. 제가 노림수로 가지고 쓰는 마필은 말이 5번입니다. 강철력을. 참고로 이제 이렇게 설명 한번 들어보면 토르의 망치는 정말 이게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에 현장에서 그야말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와, 저 마필이 저 정도로 많이 팔릴까? 편성이 약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근데 이때 당시 이 마필이 거세를 했었죠. 거세를 한 다음에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체중은 무려 496에서 465 거의 31kg가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인기를 모았었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4위에 그쳤는데 내용 자체, 탄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어쨌든 뭐 이번에 체중이 불건 빠지건 간에 이미 거세를 한 다음에 적응을 했고 또 공빅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 마필은 좀 더 세게 인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충마에서의 고민했던 마필이 바로 2번 토르의 망치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에 따른 강력한 노림수는 바로 이 강철력원입니다. 강철력원. 제가 서두름께 말씀드렸죠. 1300에 정말 어울리는 마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경주를 노렸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강철력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4일부터 걸음의 이력 자체,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종발이 딱 한 발이 부족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1200은 이 마필은 좀 불안합니다. 반면에 이런 경주처럼 극강의 선행마도 없고 극강의 강자도 없는 여건에 1300m 여건에 이 강철력의 추임력이라면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의 두 번째 노림수의 보병은 바로 5번 강철력원입니다. 이 경기에 이어서 노림수의 마필 5번 강철력원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 강공략 경주 A급의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강철력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을 노려보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주를 찾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해서 이런 경주는 배당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이 토요일 경마 마지막 경주, 일요일 경마 마지막 경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터졌죠 다. 그리고 충마도 잡아냈고요. 정말 2위권에 좀 아쉬웠던 조합이 좀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터진다면 터집니다. 그만큼 편성을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 4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이고 오전장의 첫 번째 입길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오늘은 그나마 이제 출전 두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이제 1호 경마 또는 다음 주로 갈수록 더욱더 줄어듭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에는 서울 경마 1호 경마가 총 9개 경주가 시행이 되죠. 2개 경주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4일 경마 또는 연말 경마도 원래 휴장인데 경마를 시행했죠.
거의 마필드 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구전까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전 두수가 아무래도 적으면은 전개상의 변수도 많지 않겠고, 그리고 마필 간의 능력차도 있기 때문에 인정할 경주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정할 경주는 인정하자.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근데 이게 인정할 경주는 인정하는데 복병 마필을 안고 가면서 3복 공략은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경주는 이 마필이 복병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 마필밖에 저로서는 눈에 띄지가 않네요. 바로 2번 썸머 파티, 승급전이 많은 마필이고, 원체 이 마필은 데뷔하기 이전부터 능력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마필이 파워에서 좀 아쉬웠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자세라든가 기본기는 정말 잘 갖춰진 마필이다 판단했었는데, 실전을 치르면서 그 부족했던 파워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경주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필이 2번 썸머 파티, 승급전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8번 왈츠의 여왕, 추입도 되고 선행도 되고 직전에 외곽에서 그냥 날라들어오는 주폭 자체가 엄청났죠. 저는 이마필의 체형이 449kg 같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직전에 주폭이라든가 완성도는 정말 높아 보였고요. 거의 500kg대에 달하는 마필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주폭이었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완성도가 높은 기대주입니다. 왈츠의 여왕 역시 승급전이고요. 자, 저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실버 퍼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썸머 파티 왈츠 여왕이 나름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5등급에서 검증이 안 됐고요. 네, 실버 퍼즈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보여준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준우승 4등, 5등, 4등인데 이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구간별 타임과 기록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마필은 6등급에서 2위로 승급을 했죠. 그리고 승급한 다음에도 단 한 번의 준우승이고 계속 4등, 5등이었기 때문에 부중이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가장 매력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 실버 퍼즈입니다. 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죠. 2번, 8번, 10번 저는 인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유일한 복병은 바로 4번 아치러너입니다. 아치러너. 추입 타이밍이 좀만 더 빠르면 어떨까?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최근의 두 번의 경주 여력이 정말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은 4번입니다. 이 마필이 그나마 이제 종반의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4번 아치러너 주목할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복병 마필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치러너의 능력보다는 물론 썸머 파티, 물론 왈츠형의 능력이 저는 좀 더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실버 퍼지 강축의 2위권에서는 2번 썸머 파티, 8번 왈츠의 여왕, 여기에 복병 마필은 4번 아치러너가 가능권입니다. 그래서 5경주는 이렇게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인정을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역시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자,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자, 역시 5경주와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이고 3대의 마필 인정하고 여기에 복병 마필 한두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에 브리더스컵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이죠. 바로 2번 더 플레이어, 그리고 3번 음파사랑. 자, 이 마필들이 직전에 상당히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직전 경기는 뭐냐면은 국산마 2등급의 최강자전이었죠. 서울 부경의 최강의 마필들이 다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였죠. 자, 물론 이제 그 경주에서 음파사랑의 끝에서 세 번째, 더 플래너 마필의 끝에서 두 번째인데 워낙 편성이 강했었고요. 자, 이번 경기에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죠. 이 편성은 국산마 5등급 편성입니다. 쭉 눈높이를 낮췄을 때 현 시점에서 음파사랑이 5등급, 더플레이 5등급, 무조건 웬만한 편성이 들어간다면 그냥 우승까지 들어올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우승까지. 근데 이 뒤에 마필이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더플레너 마필은 좀 빠르고요. 그리고 음파사랑은 종반의 뒷심이 엄청납니다. 이 마필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이 뛸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물론 이제 장거리로 갈수록 검증이 필요하겠죠. 추임력이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잘 뛰는 건 아니고요. 근데 1400까지는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마필 뒷심은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난 문화일보 배였습니다. 이때 대상경주 때 음파사랑이 5등을 했고요. 오마신을 졌던 더플레너 마필이 6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의 거리 1400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2번보다는 3번의 능력이 좀 더 세다. 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3번 마필. 여기에 유력한 상대 마필은 바로 6번 스톤가이입니다. 자, 이 스톤가이가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방이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타게 되면 전반적으로 마필들이 고르게 좋아집니다. 자, 이게 그냥 겐또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한마방이 한때는 물론 이제 지금은 29조 마방이 Y가 조교 정지가 됐지만은 29조 마방도 그랬었고요. 최근에는 20조 마방. 그러니까는 한 마방이 주요 마필들이 성적이 딱 좋을 때 이 외의 마필들도 분위기가 정말 같이 좋아집니다. 자, 이거는 뭐 가해적인 얘기였고 스톤가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승급전이었는데 이게 편한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톤가이 같은 경우에는 승급하기 전에는 선행용으로 이마필이 우승을 하면 승급을 했었죠. 빠릅니다. 그런데 승급전에서는 이마필이 편한 선행이 아니라 선입 경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경합을 펼쳤던 세명 레이디 또는 인디언의 배를 마필은 이마필이 제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날라들어왔던 원더풀 폭스라는 마필한테 역전을 당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스톤가이라는 마필이 선행 1변도가 아니라 5등급에서도 경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스톤가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편성에서는 유력하게 더플레너 마필과 경합이 되는 마필이 바로 6번 스톤가이입니다. 스톤가이. 저는 유력한 상대마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외의 마필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유일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 3번 음파사랑을 제가 강추로 인정 말씀드렸죠.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더 플레이어. 여기에 스톤가인데 2번, 6번을 유일하게 이길 가능성이 있는 마필. 그 가능성이 있는 마필은 안양촌동입니다. 어떨 때 이 뒤의 마필이 앞선 전개에 무너졌을 때, 걸음이 무뎌졌을 때 그나마 안양촌동의 추임력이라면 이 마필은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고 한다면 5번 안양촌동이 가능권입니다. 그래서 6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강축을 인정합니다. 바로 3번 음파산악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플레이어 스톰가이 여기에 복병은 5번 안양촌동 딱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네요. 3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6번 그리고 5번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는 역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근데 자 이게 4등급에 정말 공교롭게도 지난해 각광을 받았던 국산 2세 마필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필들의 잠재력 평가가 정말 중요한 경주이긴 합니다. 7경주. 자, 먼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는 충마 선정이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이 편성에서는. 자, 1번 메가드래곤입니다. 앞선에 제가 여러분께 음파사랑 더 플레이어 말씀드렸죠. 그 같은 경주였습니다. 국산 2세 마필 최강자죠.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에서 6등을 했던 마필이 메가드래곤, 7등을 했던 마필이 외곽에는 지구라트. 이 마필들이 이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에 제가 여러분께 강 추천해가지고 적중했던 과천시장배 때 걸작원 이 마필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 물론 이제 외곽에는 8번 풀라인스타도 있고요. 이 마필도 직전에 주요 국산 2세 대상경 출연했던 마필인데 그러면 자 보죠. 1번 메가드래곤 그리고 5번 걸작원 외곽에는 풀라인스타 9번 지구라트. 과연 이 4두의 마필 중에 과연 어떤 마필을 가장 강하게 또는 능력을 가장 세게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뛰어봐야지 알겠죠.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직전에 이 걸작원의 마필을 직전에 이렇게 추천해줬던 이유가 뭐냐면 직전에 이 이클립스 베리라든가 블루레본이라든가 정말 센 편성이었죠. 거의 걸작원이 인기를 조금은 모으긴 했는데 아마도 이 마필의 우승을 점쳤던 글쎄요.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을 봤던 게 10월 8일 그리고 11월 12일 그냥 이 11월 10일 날 그냥 이 마필이 7마신을 이긴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정말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걸작원에 데뷔할 당시의 그런 잠재력 그리고
최근의 성장세를 봤을 때는 이거는 과천샹배의 그런 혼전 양상의 종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겠다 평가됐던 마필이 바로 5번 걸작원입니다. 비록 이번 경주의 거리가 1400m에 있죠. 물론 이제 직전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기는 1400이었기 때문에 메가드래곤 마필과 지구라트라 마필은 거리를 뛰어봤고요. 1400의 거리 경험을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 중반에 힘대기로 갔을 때는 가장 주목할 완성도 높은 마필은 바로 5번 걸작원입니다. 저는 이 마필 또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메가드래곤의 능력이냐 잠재력이냐 또는 외곽에는 지구라트의 잠재력이냐 능력이냐 5번 걸작원이냐 저는 여기서 저에 따른 선택은 5번 걸작원입니다. 걸작원 이 마필의 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뭐 이 레이스룸 자체가 외곽에는 그러면 기습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8번 플라잉스타 정도로 보여지는데 1400의 거리라면은 무조건 추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이 마필은 스피드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아니라 일정 부분 4코나 돌고 나자마자는 거의 순위로 많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중반에 힘대로 간다면 걸작원의 능력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7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혼전도는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신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압축이 되는 경주에 충마만 선정하면은 적중량률을 높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필을 믿고 하냐에 따른 확신이 정말 중요한데 저에 따른 선택은 5번입니다. 걸작원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메가드래곤, 지구라트, 여기에 8번은 필히 여러분들 안고 가셔야 됩니다. 8번이 오늘 기습 선행까지 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놓고 본다면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8번 마필도. 그래서 5번 걸작원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9번, 8번 이렇게 3대의 마필만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7경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여러분들 토요경 같은 경우에는 8경주 이후부터가 정말 좀 진카입니다. 8경주, 9경주, 11경주를 그래서 제가 강공략 경주를 준비를 했는데 자, 8경주 이후부터는 좀 더 집중 있게 좀 더 강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인기 마필이 좀 눈에 띄는 레이서 되고요. 현재 1번 로열테리 그리고 4번 하이그랜드 5번 강풍마 여기에 7번 원더풀조이 9번 오락한 은근히 생각보다 이번 경기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저는 부담 중량을 일단은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의 경주력을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편성에서 자 먼저 제가 인정하는 마필 4대의 마필은 이 마필들입니다. 2번 썬도스 그리고 하이그랜드 강풍마 7번 원더풀조이 자, 이 마필들인데 하이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도 강풍마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쳤는데 확실하게 걸으면 좀 밀렸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하이그랜드는 현급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지만은 57의 부담 중량을 좀 버거워하는 그런 최근의 모습이었고요. 이 마필 강풍마도 마찬가지죠. 강풍마가 직전에 55kg를 짊어지고 하이그랜드는 마필을 이겼는데 이 마필도 직전에는 그렇게 뭐 아주 월등하게 또는 이번 경기 직전 대비해서 또 1kg이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10월 15일이었죠. 이 경주에서 강풍마가 52kg를 짊어지고 추임력을 발휘했고요. 그리고 썬도스라는 마필이 52kg를 짊어지고 추임력을 발휘했는데 최종 결과는 썬도스라는 마필이 2와 2분의 1마신을 이겼습니다. 당시의 부담량 차이는 강풍마가 1kg 더 짊어졌었죠. 이번 경주에 썬도스가 55kg입니다. 강풍마 56kg. 딱 이때와 거의 여건 자체가 거의 흡사합니다. 거리도 1600m에서 동일하고요. 10월 15일. 그러면 썬도스라는 마필이 6세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의 최근의 경주력이 어떠냐?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최근에 뛰었던 이 녹임팩트라는 마필이 이게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센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57kg를 짊어지고 그때 강력한 대항마가 시대의 명작이었는데 상대도 안 됐죠. 그만큼 센 마필이었는데 이 썬도스의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은 마방에서는 꾸준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꾸준하게 걸음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세의 마필이 납니다만 분명히 최근의 경주력은 완벽하게 달라졌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썬도스 같은 경우는 54kg를 짊어지고도 최근에 거의 이렇게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55kg 전혀 문제는 없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이그랜드 57이면 제가 볼 때 좀 무거워 보이고요. 이마필 57이면 강풍마 못 이깁니다. 그런데 강풍마 56이면 제가 볼 때는 10월 15일 경주를 지켜보더라도 그렇고 이 마필이 썬도스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썬도스란 마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썬도스. 자, 이외의 마필은 말했지 뭐 원더풀 조입니다. 정말 뚝심 있는 마필이고요. 말 그대로 뚝심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글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작전 실패는 아니었고 조금은 페이스업이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후미권 전개였죠. 좀 더 수리를 끌어올린 다음에 중반에 경쟁을 펼쳤어야 되는데 너무 뒤에 서 있다가 중반에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중반에 탄력은 좋았었고요.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너무 뒤에 있었다 이런 건 아니고 어차피 레이스 상대를 보고 레이스를 판단하는 거는 기순기수고 마바의 작전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 맞아떨어지면 우승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원더풀 제너 마필은 2주 만에 나옵니다. 직전에 거의 어떻게 본다면은 체력 소모도 크지 않았었고 2주 만에 나오면서 절치 없이 나오는 마필이 바로 7번 원더풀 조입니다. 의지만 놓고 본다면 주요 마필 중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죠. 7번 마필. 그래서 8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고 1번 노열테리 이 마필이 직전에 외곽 추임력이 정말 좋았죠. 그런데 7세 마필이 우승에 따라가지고 2.5kg 늘어난 부담 중량 저는 이런 마필들 안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부진이 들으면은 고령의 마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강공략을 2번을 중심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노림수의 마필은 5번 우선순위 그리고 7번 여기에 그래도 4번 하이그랜드 노림수의 마필은 2번 썬도스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200m 레이스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문제 구경주 역시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먼저 이번 경주에 키를 쥐는 마필 말이 외곽에 있는 9번 벌교태양입니다. 자, 외선마 4등급 레이스에 외선 마필과 국산 마필이 나오고 있는데 벌교태양 고민이 좀 되는 마필이죠. 왜냐면 이 마필이 데뷔할 당시부터 계속 인기를 모았던 걸로 모습했는데 직전에는 인기가 좀 밀리는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종반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이 벌교태양의 그런 임팩트가 완성도, 걸음의 능력을 아주 4등급에서 이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직전에는 포화주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중반의 타임도 좀 빨랐던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부담 중에 있죠. 이게 준우승 3착 3착 두 번 했는데 무려 3.5kg가 늘었습니다. 55kg.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벌교태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상대 마필은 어떠냐. 상대 마필이 약하면 당연하게 벌교태양 세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상대 마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1200m 레이스. 웬만하면은 앞선에 붙으면 버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전개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자, 중심에는 말이 3번 행복한 승자입니다. 자, 이 마필 직전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줄었던 마필 중에 한 마리인데 그때 적중했다 말씀드렸죠. 걸작원 이클립스베리. 앞선에 나왔던 7경주였죠. 걸작원 설명드리면서 과천샹배 경주를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송재철 교수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탔습니다. 외곽 게이트였지만은 자리 선전도 정말 좋았었고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상대 마필이 너무 셌다. 상대 마필이 그때 3등 했던 원평 리스트 지난주에 우승했었죠. 그리고 그때 5등을 했던 블루레몬 여유있게 준우승했습니다. 원평 리스트와 마필과 같은 경기로 나와가지고 우승과 준우승을 했는데 딱 그 사이에 있었던 마필이 행복한 승자라는 마필. 자, 그러면 이 마필이 현재 4등급에 나오고 있는데 이 편성의 행복한 승자의 그런 내용 또는 최근의 그런 걸음의 성장세라면은 저는 이 마필을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는 지난 10월 29일이었죠. 단순하게 대상경주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양호한 주류에 GNF 타임이 12초 4입니다. 거의 날라 들어왔죠. 그리고 이번에 거리는 1200m 레이스.
제가 앞선에 과천시장배 때 송재철 기수가 잘 탔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자리 선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외곽 삥삥 돌지도 않았었고 일찌감치 앞선에 선행권에 붙으면서 자리 선점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딱 오늘도 그런 전개가 그려지고요. 그런 전개만 그려진다면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우리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 행복한 승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행복한 승자라는 마필이 53kg를 짊어지고 1200 양호한 주로에 이 정도의 타임을 냈습니다. 중발 걸음도 엄청나게 좋았죠. 그러면 과연 1200거리의 벌교태는 마필이 55kg를 짊어지고 과연 행복한 승자의 기록을 낼 수 있었을까? 고민이 되죠. DCM, 사망타임, 최종 기록 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이 마필은 무려 3.5kg가 더 늘었습니다. 과연 되겠느냐? 저는 이몽경주 벌교태양이라는 마필이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1200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마필이 바로 이 7번 차돌다이아. 물론 이제 승급전에 상대가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경주를 놓고 보면 선행을 받으면 웬만하면 쉽게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도 종반의 걸음 자체가 너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키를 쥐는 마필은 한강크라운이죠. 자, 이 한강크라운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들어 보면 데뷔할 당시에 1000m로 59초 9에 주파를 하면서 그야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 다음 경주에 1분 14초 플랫 2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키 스테이스 대상 경주 이때 당시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이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입전개를 펼치다가 그대로 종반의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문화의 법에 때는 아예 선행권에 붙지도 못했고 그대로 꼴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은 한강크라운은 데뷔전과 이전 때 경주를 다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승환 기수는 루키 스테이스 때 나라키라는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이 기승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반면에 유승환 기수는 나라케이 쪽에 꾸준히 기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직전에 다시 한번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최근 대비 내용이 가장 좋았죠. 직전에는 한강크라운이 의도적으로 이 마필의 선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종반의 걸음이 끈끈하게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내측에 한강크라운 외에는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외곽에 차돌대라는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 내측에 2번 게이트 이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직전에 붙었던 그런 끈끈한 DCM이라면 이 마필이 굳이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 이번에는 앞선에 붙습니다. 만약에 앞선에 붙으면은 제가 볼 때는 버틸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냐면 3번을 중심으로 2번 한강크라운 7번 차돌다이아 2위의 마필을 저는 주목하고요. 오히려 벌교태양보다는 이 돌배라는 마필도 능력은 거의 나온 5세 앞말인데 최근에 이 마필의 경주력이 정말 좋고 제가 이 머릿속에 전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은 돌배가 중상위권 전개 속에 내측 최직에 따라오다가 종반에 딱 한 발 정말 딱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약간의 종반의 진로도 막혔던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문정균 교수의 그런 상세라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강공략 준비한 이유가 일단은 3번 마필의 믿음이 있고요. 여기에 2번과 7번 노림수의 마필 4번까지 환수되면은 9번은 안고 가는 정도. 저는 9번은 좀 불안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3번은 기본적인 추구를 해서 2번과 7번을 저는 좀 자신있게 강하게 특히 노림수는 2번을 좀 더 강하게 4번도 안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0경기입니다. 국산만 3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출전도 수가 많지가 않지만은 어느 정도 혼전도는 좀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 여러분께 강력하게 제가 축은 추천을 드립니다. 축만은 자 놓고 될 수 있는 마필 바로 1번입니다. 클리어 베스트 마필.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내용도 정말 좋았죠. 4등급의 경주 내용도 좋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3등급 승급전이었죠. 저는 이 편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편성의 존재감이 엄청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편성이 신한특성 슈퍼블레이드, 파르키우스, 터프맥, 금빛마, 대왕국, 매지가워, 장비무지개 정말 센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레이스였는데 당당하게 4등을 했던 마필이고 근데 이 경주 성적조차도 이 마필은 직전에 종반에 내측에서 진로가 한번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등을 했던 마필. 저는 그래서 편성의 존재감이 엄청났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이번 경주에 약간의 인기맛 접전인 듯 보이지만 혼돈도가 있는데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번 클리어 베스트입니다. 자, 이거는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클리어 베스트. 저는 이 뒤의 마필을 좀 더 심히 실어 드리겠습니다. 말이 7번 원더풀 데블과 외곽에는 10번 마이센터인데, 마이센터라는 마필도 정말 좋네요. 이 마필이 어떻게 보면 직전에 템버거 음파 챔피언도 센 말이긴 합니다만 57이면 좀 높았었고요. 부중이. 템버거라는 마필이 올라올 정도라면 편성 그렇게 센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마이센터의 스스로의 걸음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마이센터의 능력은 일단 인정을 하고요. 자, 절대 뺄 수 없는 게 말이 7번 원더풀 데블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입상을 했을 때 복병 마필이 입상을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자력일까? 아니면 어부질일까?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계속 못 믿죠. 그래서 이 마필은 들어올 때마다 계속 배당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원더풀 데블 같은 경우에는 현급에서는 강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뚝심이 상당히 좋고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게 거리가 좀 짧아졌기 때문에 이 원더풀 데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뚝심으로 뛰는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스피디한 마필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클리어 베스트 그리고 외곽에는 9번 골드 파워, 마이센터 이런 마필들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또 빠르고 강한 마필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원더풀 데브의 마필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저는 현장에서 2회 마필을 연계 추천을 드리겠고, 저는 딱 2뒤의 마필, 그러니까 두 방이죠. 두 방으로 연계 추천을 드립니다. 편성의 존재감을 믿어야 된다. 바로 1번 클리어 베스트 강축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과 7번입니다. 1번 클리어 베스트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마이센터, 7번 원더풀 데블 2뒤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충마 선정이 관건인 경주 1번을 믿고 들어갑니다. 11경기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오늘 토요일 경마의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뭐 당연하게 메인 경주가 되어 있죠. 메인 경주. 제가 좀 아쉬운 경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두 번 실수는 없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지난주 토요일 경마 마지막 경기였죠. 정말 이 장산미사의 복병이었죠. 저희 마필 뭐 의심이 어제 없었습니다. 놓고 때렸는데 플라잉 골드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틀렸고요. 1호 경마 마지막 경주 정말 참 좋은 친구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K라는 마필,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몬스터 K와 승부사를 분명히 노려야 되는데, 자, 물론 이제 저는 인정합니다. 틀린 건 인정하지만은 선택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량을 받았던 몬스터 K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이상 경기수로 바뀌면서 그대로 꽂혔던 경주였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오늘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 중배당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그러냐면 핸디캡 경주죠. 먼저 여러분들 제가 능력만 한번 볼까요? 한강의 기사는 앞에 직전에 공백기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는 이 마필 직전에 걸음이 이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위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팔리네요. 이전에 경주력이 있지만은 이때 당시 걸음 또는 주행사 때 별로였습니다. 걸음 자체가.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황금 넣기 57.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제가 문세영 교수가 계승했을 때부터 부중을 많이 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57이면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아르고스 마일 직전 경기 54km 딱 짊어지는 순간 외곽의 선입전개 그대로 중반에 허무할 정도로 걸음이 무뎌졌습니다. 근데 직전 대회 1km 늘었고요. 럭키월드 능력 알고 있죠. 이미 이 마필은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무려 57? 만만치 않죠. 스프링 K, 자, 이 마필이 그나마 최근에 변화가 온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56.5? 직전에 완벽하게 보여줬죠. 안 된다 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편성이 정말 전형적인 상위 등급의 핸디캡 경주의 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주요 고부담중의 마필들이 하나같이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이 마필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저는 빼고 가는 마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다 불안하다. 그러면 주목할 마필은 능력이 있는데 부담이 이점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1번 글로벌 영웅, 그리고 2번 탑 퀄리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의 2대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저는 꽂힌다 봅니다. 무조건. 자, 이거 선택이 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이 중에서 제가 좀 더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지만은 이 탑 퀄리티의 마필을 저는 주목합니다. 탑 퀄리티. 탑 퀄리티는 현재 3등급 신분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경자 점핑 주전이죠. 한 수 위의 마필들과 대결을 펼치는데 탑 퀄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에서 강자급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고 선행도 되는 마필. 일단은 능력은 3등급에서 거의 탑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넘버 2 안에 드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이번 경기 이 마필이 점핑 줄함으로 인해가지고 부담 중량이 51kg까지 완벽하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이 마필의 능력이 52kg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승기수 여부를 떠나서 1800m의 탑 퀄리티 51kg다? 저는 이 마필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록을 낼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상대는 만만치 않은 2등급 마필 간의 대결이긴 한데 상대 마필들이 주요 마필들의 부중이 높다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찬스입니다. 저부담 중량의 마필을 노려라. 1번 글로벌 영어, 2번 탑 퀄리티, 4번 스카이 돌풍, 외곽에 있는 울프 플레이 이런 마필들 싹 다 가능권이고 선택이 중요한데 저는 일단 우선순위는 2번 탑 퀄리티 이 마필을 봅니다. 자, 이거 51이면은 무조건 가능하다. 어떤 기록을 낼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 마필까지만 오픈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 11경주 축을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틀렸는데 자, 이번 경주는 꼭 적중을 하겠습니다. 노림수의 마필은 2번, 1번인데 최종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2번 탑 퀄리티의 여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이거는 부담적인 싸움이다. 2번 탑 퀄리티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 경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준비한 내용 여러분께 다 풀어드렸고요. 열정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토요 경마, 1호 경마 예상 작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까지 다 만들었는데 좀 피곤한 하루긴 합니다만 이 시간만 되면 정말 힘이 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이 나고요. 자, 그리고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1호 경마도 마찬가지겠고 금융 경마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뭐냐면은 인기 마피 간의 접전 경주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택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선택이. 제가 근데 지난주에 좀 아쉬웠던 게 이거는 배당을 한번 늘어봐야겠다 했던 경주가 아쉽게 정말 134차, 뭐 13차 이런 경주가 너무 많았는데 뭐 저는 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실히 했으면은 결과가 나와줬겠죠. 저는 인정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 대신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된다면 이거는 혼전이다. 정말 배당이 나오겠다. 그럼 과감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노리는 마필이 있으시다면은 과감하게. 그러니까는 최근에는 그런 경주의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매 경주 터진다? 아닙니다. 그래서 편성을 꼭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 토요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소소하게 6월달까지 구독자분들 2,000분을 제가 목표로 한번 열심히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분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호 경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